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양수진입니다. 네, 2024년 진선여고 고1 수학에 대한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문항 구성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학기가 전부 동일하게 객관식은 12문항 총 60점, 그리고 단답형은 6문항 총 30점, 그리고 서술형 한 문항은 1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타 학교와 비슷하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부등식에서부터 원의 방정식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바뀐 교육과정 하에서는 단원의 구성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고사는 거의 비슷할 텐데, 이제 2025년 1학기 기말고사에는 부등식에서부터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과 그리고 순열조합 그리고 행렬 정도가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난이도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상하 문제들이 제법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이 18문제 기준으로 구성을 했고요. 서술형 문제는 제외한 객관식이랑 단답형 문항 기준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 과목도 비슷합니다. 문항 구성은 1학기와 동일하고, 이제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함수부터 경우의 수 끝까지인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어디냐면 요 2학기 기말고사 부분의 상 난이도가 굉장히 문항수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시죠. 문항수 총점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실제로 2학기 기말고사에서 굉장히 어렵고 멘붕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1, 2학기 모두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 자체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1학기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기하적인 영역이고 기본적으로 2차식을 다루다 보니까 계산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단원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고, 2학기 함수 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함수의 개념이 어렵진 않지만 이게 약간 함수의 추론이라던가 모의고사 연계문항 등이랑 관련이 되는 순간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돼 있어서 이거는 중간이 기말고사보다 조금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궁금하셨을 부교재 연계 정도인데요. 이 부교재 연계율이 원래 진선여고는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중간고사는 그래서 보시면 이 부교재와 연결되는 문제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에요. 중상 난이도 문제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 정도가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거 우리 교재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에서 가면 선생님들이 교묘하게 그거를 숨겨놓아서 아이들이 긴가민가한데 배웠던 문제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계율도 낮기도 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이 조금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가만히 보시면 문제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오른쪽은 이제 부교재 문제인데 뒷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앞부분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저 조건을 해석해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까지를 찾아야 되는 문항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본 적 있는 문제긴 한데 문제풀이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네,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이 경우는 문제를 거의 똑같이 출제를 하셨어요. 다만 함수만 조금 바꿔서 출제를 하시고, 얘는 근데 또 친절하게 그래도 그래프는 문제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그래프가 원래는 주어졌는데 얘를 제외시켜서 학생들이 시험에서 그래프를 직접 그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요거는 딱 보셨을 때 약간 갸웃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마지막 말미를 보시면 묻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뒤쪽에 요 S&의 합을 처리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묻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도 묻는 게 마지막이긴 한데
이제 그걸 만족하는 집합을 찾는 것을 학생들이 시험에서 추가로 해야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높아지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문제적 2학기 기말고사 문제들입니다. 부교재와 관련된 문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신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 뿌리가 있는 애들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네. 심지어 작년 3월이었어요. 학생들이 입학하고 난 뒤에 치러진 3월 모의고사 30번 문항, 킬러 문항이죠. 이 킬러 문항이랑 기말고사 12번 문제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요. 절대값도 씌워야 되고 평행이동 시켜야 되고 대칭이동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후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라던가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갖는 특징들을 파악해야 되는 좀 종합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 굉장히 난이도 최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객관식 마지막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시험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 이제 복잡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 아까 보셨죠? 그냥 복소수를 제시하고 복소수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를 아이들이 또 풀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서 실수 없이 Z를 잘 유도해낼 수 있어야 이제 문제풀이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수 배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거 이제 직선의 일부로 구성된 함수들을 반복해서 합성한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익숙하고 반복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몇 번 안 풀어봤거나 이제 합성함수에 좀 어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고 숙달이 된 친구들에게 좀 유리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 이런 거 보시면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교점의 변화를 살피는 이런 새로운 함수들, 그러니까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 형태의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이 익숙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봤던 친구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었던 시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총평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2025년 진선여고 1학년 신입생 친구들이거나 이제 혹은 그 친구들의 부모님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바뀌는 5등급제 변환 기준으로 이제 등급 컷을 추정을 해보자면 네, 1등급은 상위 10%까지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평균 80점대 중반,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80점대 후반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1등급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11%에서부터 34%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60점 중반 정도의 점수를 획득한 친구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 진선여고 1학년 시험을 위해서 이제 집중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계산량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해석기하. 그러니까 도형이 갖고 있는 기하적인 측면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걔를 좌표 평면 위에 잘 올려서 즉 식을 잘 세워서 방정식까지 무난하게 풀어내야 하는 이 해석기하적인 측면의 연습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합성함수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추론. 그래프 추론이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인데 이런 것들을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익숙해지게 한 뒤에 시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이제 2025년 수업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아래 안내되는 시간표는 1월 말이면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자막을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에 개강하는 월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정규 수업입니다. 네,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진행되고 앞뒤로 1시간씩 클리닉이 있어서 이 클리닉 시간에는 친구들이 등원을 해서 저랑 지난 시간 과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오답 잘 됐는지 질문도 받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담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2025년 진선여고 내신 공통수학상 정규반의 특징을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수업은 진선에 의한 오로지 진선만을 위한 수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특징이
이 부분입니다. 매 시간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진선여고의 내신 스타일로 구성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부교재 문제들도 같이 분석해서 부교재 유사 문항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 학교 시험과 연계될 만한 문항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아이들이 시간을 재고 정말 시험지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진행해서 이제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죠. 첫 시험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해설 강의를 진행한 후에 이제 아이들이 오답을 하고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제출을 하고 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전 문항에 대한 손풀이 해설도 추가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자 하냐면 이제 부교재의 중요 문항을 분석하는 게 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선여고에서 2등급 안에 안정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죠? 60점대 중반 안에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필요해요. 문제 딱 주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어떤 걸 추가로 해줘야 하냐면 아까 문제처럼 문제들이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와 풀이를 통으로 외워버리면 이 문제가 분리됐을 때 이게 내가 기존에 배운 문제에서 나온 건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시험에서는 평정심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요 문항들을 선별해서 이 문제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 문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 생겨나는 풀이 그리고 거기서 이런 각종 포장들을 다 걷어냈을 때 나오는 정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지 거기에 적용되는 개념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부교재 중요 문항은 따로 선별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의고사 문제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2025년 3월 에 진행되는 고2 학력평가부터 시작이에요. 당해년도의 기출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출제에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죠. 킬러 문항들 중에 우리가 수상하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잘 선별해서 이제 이것들과 부교재 그리고 기출 문제들 결합해서 아이들이 미리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이제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진선여고 여고 중에서도 시험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좀 어렵다 하는 이제 강남권에 있는 주요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도 함께 살피면서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돼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업에 좀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은 이제 앞뒤로 붙어 있는 2시간의 클리닉 전부 제가 직접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도 카톡 질문방이 상시로 열려 있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건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준비하였고요. 이제 2025년 1학년이 되는 우리 친구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수업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